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고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잘 쓰면서도 잘 모으고 선택을 잘하여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들을 모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사토 도미오지음, 최윤경 옮김,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주는 48가지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돈 버는 법이 아니라 돈 사용하는 법을,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부자처럼 돈 쓰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돈은 우리를 따라온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대부호가 되기 위한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에 계속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폭스바겐의 비틀이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스스로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실에서의 일 수준도 높아져서 수입도 올라갔고요. 미니 쿠퍼가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레이스로 돈이 필요했을 때도 어느샌가 그것에 어울릴 만한 수입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부자가 된 뒤에 고급 차가 가지고 싶게 된 것이 아니라요, 고급 차를 가지고 싶었기에 비로소 그것을 살 수 있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욕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요,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돈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손에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요,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뇌에 감지시켜서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원리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은 욕망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먹어볼까 정도로는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고기 먹으러 가고 싶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미지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욕망은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부자가 되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겠지라든가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겠지 또는 루이비통 가방을 몇 개나 살 수 있겠지 등 장점을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벼락을 아무리 상상한들 그 자체는 어떠한 즐거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율신경계를 움직일 만한 강한 욕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그것을 필요한 것이라고 인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 에너지로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돈으로 이루어지는 꿈에 설레어 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저자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싶다라고 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계나 카메라도 있을 것이고 또 빈티지 청바지나 가방, 보석도 좋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든가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것처럼 돈이 손에 들어옴으로써 가능해지는 어떤 종류의 행동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인해 손에 들어오는 것이나 돈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것을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바로미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바로 꿈의 진짜 모습입니다. 꿈을 꾸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있으면요, 수단은 스스로 갖춰집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돈을 사용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건이나 행동을 손에 넣을 수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요, 그 본질을 반드시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바로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든의 말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우선 부자들의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 습관이 우리를 부자로 키워줍니다. 습관에는요, 생각하는 법의 습관, 즉, 사고 습관도 포함됩니다. 부자의 습관이나 사고를 먼저 몸에 익힌다는 것은요, 부자가 되는 기쁨을 감각적으로 의식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되면 분명 좋겠지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쾌감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맛보고 뇌가 자신을 쾌적하게 하는 요소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뇌를 기쁘게 해주는 돈의 사용법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스스로 기쁨을 느껴서 거기에 돈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감동 체험을 얻기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몸에 익히면요, 우리는 부자로 향하는 계단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감동 체험은요, 뇌를 기쁘게 해서 성장하게 하는 식량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일에 돈을 쓰더라도 감동 체험을 얼마나 뇌에 안겨주느냐로 그 사람의 성장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뇌를 감동 체험에 의해 성장시킨 사람일수록 인생의 다양한 기회를 잡을 그런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돈을 쓰면 기쁘다라고 뇌에 입력해야 합니다. 돈을 쓰는 것을 감동 체험으로 인식한 사람의 뇌는요, 당연히 그런 감동 체험을 몇 번이고 맛보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감동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돈 쓰는 습관의 비밀입니다. 돈을 사용함으로써 감동 체험을 만들고 뇌에 그 체험을 더하고 싶다고 입력되면요, 뇌는 자동적으로 돈을 늘리는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것이 감동 체험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연쇄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과감하게 돈을 지불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 저자에게 롤렉스 시계가 왜 그렇게 많냐라고 묻는다면요, 그저 좋아하니까 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계를 단순히 시간을 알기 위한 기계로 여긴다면요, 얼마든지 저렴한 것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굳이 비싼 시계를 사는 것은 쓸데없다라고 한다면요, 그 말이 맞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는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으면 혼자서 컴퓨터로 일하고 있을 때조차 이상할 정도로 쾌적한 기분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령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저 시계를 가지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시계에 어울리는 일을 하게 되어서 실제로 손에 넣게 되었을 때는요, 그것을 능가하는 수입을 벌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저자는요,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손에 넣는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얼핏 낭비로 보이는 이런 투자 안에는요, 꿈을 위해 투자한다라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허풍을 떠는 것도 좋습니다.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로 내뱉으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허풍쟁이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면요, 누군가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괜찮아. 이 몇 배의 돈을 벌 거니까 아무 걱정 없어. 라고요. 그렇게 입 밖으로 내므로써 정말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더라도 나는 크게 성공할 거야 라든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말이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하루를 만들 거야 라고 말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하루를 보냈어. 점점 꿈에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말은 잠들기 5분 전 졸려서 꾸벅꾸벅 할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뇌에 정보를 입력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잃어버렸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한 날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최고의 하루를 보냈어. 점점 더 나는 꿈에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부호 인맥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평상시의 세계에서 한 발 떨어져 우리에게 부자 에너지를 건네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지인 중 한 사람이라도 부호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의 가치관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돈을 부르는 에너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요, 상승 효과가 생겨서 서로에게 들어오는 돈이 늘어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든 또는 놀이 동료든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꿈을 꾸는 힘이 불을 끌어당깁니다. 상대가 혹시 말이 없는 사람이라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색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멋진 집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곳에서 살면 참 좋겠다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언젠가는 살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한다면요, 부호의 방향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연인 사이라면요, 함께 데이트하면서 시계 매장에 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롤렉스나 카르티에와 같은 몇 천만 원의 시계를 가리키면서 멋있다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언젠가 꼭 살 거야 라고 말하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사람은 부호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너무 비싸 라거나 전혀 흥미가 없어 보인다면요, 장래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장에게 사무실이 너무 낡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곧 몇 배나 크고 넓은 빌딩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는 사장이라면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꿈의 힘이 돈을 끌어들인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기 때문에요, 풍요로운 인간관계에서의 혜택을 받게 되고요,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일에서도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큰 부를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뇌로 바꾸는 감사하는 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돈은 행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돈에 감사하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돈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돈에 감사하면요, 뇌 안에 베타 엔돌핀이 채워져서 쾌적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자가 되고요, 그에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자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함으로써 돈의 고마움을 실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돈을 더 사용하고 싶다고 인식하게 되어서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뇌에 이런 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성공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작은 물건이라도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요. 뇌는 그 상태를 기분 좋게 생각해서 그 이상으로 좋은 감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빚을 지거나 현재의 자기 능력에 어울리지 않게 무리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돈은 사용한 만큼, 아니, 그것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돈이 나를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돈을 좋아하고 돈아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에게 사랑받고 돈에게 감사받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좋아한다라거나 감사하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돈에게 감사받고 있어. 그래서 나는 돈에게 사랑받고 있어 라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날 때마다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부의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라이너 지텔만 지음, 서정아 옮김, 위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잠재의식 속에 재정적인 목표를 주입함으로써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1천만 마르크, 약 65억 원의 자산을 축적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그 숫자를 되풀이하면서 10년 동안 부의 일지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목표한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훨씬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부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태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야말로 꿈을 시작할 절호의 순간입니다. 승자의 지침만 얻어야 하고요.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연구해야 합니다. 부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목표를 가지고 부를 기획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소박하면요, 결과도 소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능하고 이룰 만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느라 일생을 허비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풀숲에 숨어 있는 새 두 마리보다 손에 쥔 한 마리에 만족하고 현실을 직시하라라는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꿈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듣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꿀 때입니다. 과감하게 큰 꿈을 품고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꿈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요.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자신이 세운 목표를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비웃는 사람들의 조언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우선 얻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신뢰입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다면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늘 시험대에 오릅니다. 성공을 거둔 창업주, 또 정상급 운동선수,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강한 의지력을 발휘했습니다. 앞으로 크나큰 문제에 맞닥뜨리면요,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성공이 거듭될수록 그에 따르는 문제도 더 커진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은요, 큰 성과를 이룰 가능성도 없다는 뜻입니다. 위기가 닥쳐야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고 혁신적인 발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이 강해야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층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요, 자신감도 커집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은데요.
근육을 키우려면요, 무게를 꾸준히 올려야 하듯이 점점 더 큰 문제를 해결할수록 자신감이 자라날 것입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요, 100% 몰입의 힘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몰입 상태, 즉,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주위로부터 차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오래, 더 철저히 몰입 상태에 머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에 80%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나중에 할 일, 오늘 일찍 끝마치지 못한 일,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재의식의 30에서 40%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파악하고 나면요, 거기에 철저히 집중해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집중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도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가 분산되어 일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사소한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은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삶을 찬찬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결과적으로 성공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때 집중한다는 것은요, 한두 가지 목표에 오랜 기간 언제나 100% 전념한다는 의미입니다. 차별화, 즉, 남들과 달라질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은요,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했거나 미미한 성공만 거둔 사람들과 확실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요, 그 정도의 삶에 머무를 뿐입니다. 더 큰 성공을 거두려면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남들과 달라질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와 통념의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발상이나 혁신은 다음의 네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처음에는 무시당합니다. 둘째는 조롱당하고요. 셋째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넷째는 마침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과감히 묵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에 넘칩니다.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도 그들은 용기를 내어 기회에 집중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면요, 우리도 그들처럼 계속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요, 그 사람 정도밖에 성취할 수 없습니다. 다수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요,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암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의식적인 판단은요, 대개 잠재의식의 충동이 뒤늦게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잠재의식에 주입하면요, 이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자석에 이끌린 듯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듯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요. 낮은 목표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목표가 높아야 더욱 열의를 갖고 실행하기 때문인데요. 매우 과감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감내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직접 시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재능이 숨겨져 있는지, 좀 더 많은 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는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노트에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면의 GPS에 입력할 목표는요, 매우 분명해야 하고 수량화가 가능하며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라는 모호한 목표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싶다고 뚜렷한 목표를 정하면요, 잠재의식은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잠재의식의 힘을 동원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반복하여 내면의 GPS에 입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회의주의자인가? 매일 반복할 만한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향후 10년 동안 얼마만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불을 거머쥘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요. 끈기가 필요합니다. 성공하려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면요. 체력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럴 때는 고도의 실험 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실험 정신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은 패배를 딛고 일어날 만큼 강인한 체력을 기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반대로 체력을 기를수록 자신감도 커집니다. 체력과 실패에 대한 내성을 키워서 성공하면요, 자신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성공으로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한층 더 커집니다. 불만족은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불만은 다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만은요, 부정적인 무력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에게 불만은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완벽주의라는 말도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패자들은 완벽한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 완벽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승자들은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행동부터 시작하고 계속 개선점을 찾아 나갑니다. 현재와 미래의 큰 목표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야말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바라는 것, 현재 상황과 내면의 잠재의식에 입력해둔 목표의 차이에서 비롯된 긴장감은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이 주는 선물입니다. 또한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열정인데요. 이것은 절제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즐기지 않는 일을 하려고 자신을 절제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랜 기간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을 한번 찬찬히 냉정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장 열정을 느끼는 일을 한 가지 찾아서 그것을 매일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운 일이 있는지, 취미를 직업으로 바꿀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편안하다거나 만족스러운 수준을 넘어 직업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면요, 자기 절제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익혀야 할 것은요, 삶과 일을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법입니다. 돈을 2배 더 많이 벌 수 있는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지식을 늘리는 것이고요, 일의 능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모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데도 과소평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능률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바삐 활동하며 이것저것 시도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할 때, 다시 말해 성과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할 때 성공이 찾아옵니다. 능률적으로 일하려면요, 먼저 어떤 일을 해야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가끔은 20%를 투입해 80%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데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일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았을 때 시간 낭비와 비능률이 발생합니다. 깜빡 잊었다는 것은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을 적어두어야 하는데요. 할 일 목록을 기록하고 하나씩 마칠 때마다 줄을 그어서 지워 나가는 것이 훨씬 능률적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부의 수단인 돈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또한 돈은 얼마나 큰 동기를 부여할까요? 먼저 돈만으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 자체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돈은 우연히 얻어지는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해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동기가 되어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수량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큰 돈을 벌고자 하는 동기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개인 성향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돈은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2. 돈은 성공이나 뛰어난 두뇌를 입증하는 수단이다. 3. 돈은 꿈을 실현할 자유와 기회를 제공한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면요, 돈에 대한 태도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자를 시기하는 태도를 바꿔야 하는데요, 교훈을 얻고 롤모델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고 싶다면요, 이 책에서 다룬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가진 돈은 몽땅 써라라는 책입니다. 호리의 다카후미 지음, 윤진아 옮김, 세멘 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먹고 놀고 마시는데 목숨을 걸고 다시 살 수 없는 것들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쓸수록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에 목을 매면 회사의 실적은 오르지 않고 고용도 창출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즉, 돈은 쓰지 않으면 그 생명력을 잃고 만다는 것인데요. 저자는 대학생이 된 이후로 저축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 목돈을 주게 되면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식견을 넓히는데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성향적으로 저축을 싫어하기도 하지만요, 통장에 갇혀 생명력을 잃은 돈을 움켜쥐고 있기보다는 살아 숨쉬는 돈을 쓰는 것이 압도적으로 즐겁고 행복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은 사회에서 겪은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늘었고요.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저축 대신에 경험에 투자했고 돈으로 산 그 경험들은 이제 그 곱절이 돈을 내도 결코 재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축으로 눈앞의 불안을 조금 덜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죽은 돈을 꽁꽁 품고 아등바등 살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돈으로 현재를 가장 귀중하게 만들어줄 값진 경험을 쌓을 것인지 어느 쪽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중요한 건 조직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일하는 시간 또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령 한 프로젝트를 두고 미국과 인도에서 낮밤을 이어서 24시간 쉼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무실 없이 어디서든 자유로이 일하는 회사도 많아졌습니다. 대기업일지라도 언제까지나 안정된 월급과 대우를 받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측면에서는 정규직도 파견직이나 아르바이트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다면 아낌없이 돈을 써서 새로 배우고 당장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요, 당장에 스타트업에 도전해도 좋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시간을 자유롭게 쓰며 열심히 일하면 평범한 샐러리맨보다 몇 배는 더 벌 수 있습니다. 더 큰 성과에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세상 만사에 통용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더 이상 조직에 기대지 말아야 하는데요. 조직은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불안을 새로운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샐러리맨들은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과 수입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없다면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디에 가고 싶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천을 대담하게 반복해 가야 비로소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일단 무엇이든 시작해야 의욕도 생긴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일이 없다는 사람은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신경의 감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할 일을 꾸준히 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에 둔하고 색다른 자극도 없어서 신경의 감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자기 삶을 시시하게 만드는 건 결국 자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무슨 일이든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뭐든 해봐야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한두 가지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더라도 성공을 맛보면 그 일 자체가 즐거워지고 없던 의욕도 다시 생겨납니다. 긍정적인 자극은 또 신경의 감도를 높이고요, 두근두근 하는 설렘과 희열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지점에서 삶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저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재미있는 일이 많은 것은요, 타고난 호기심 덕도 있지만요, 일단은 저지르고 보는 성격 탓이 큽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요, 절대 뒤로 미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라며 주저해서는 안 되고요.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을 다지고 자신을 굳게 믿으며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근거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요, 우주 사업과 요식업을 시작할 무렵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릿속에는 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주위에서는 어쩌려고 그러냐 하는 걱정은 물론이고요. 무리수 둔다 하는 비판도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고 밀어붙였고요. 그 결과 지금의 단계까지 사업을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거나 가능성과 장래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유만을 보고 달려야 합니다. 어차피 안 되는 일이라도 먼저 포기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성공의 방법은요,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찾기도 합니다. 잔뜩 움츠리고 걱정에 파묻혀 있는지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후자라면요, 우리는 이미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배우려는 의지와 이를 위한 행동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요, 배우려고도 행동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움과 놀이는 해본 만큼 경험이 쌓인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사회인이 자격 취득을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틈만 나면 미팅을 나가는 것이나 이 경험들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요, 그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다 보면요, 배움도 좋지만 놀이의 투자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옵니다. 고생해서 취득한 자격증보다 미팅에서 만난 여성이 이야기한 요즘 유행이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인생은 배움에 대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놀고 싶은 욕망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결실이 없는 이유는요, 몰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는 행동이란 멈춰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행동에 몰두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스스로 실천할 이유와 그 답을 찾은 다음 행동하면 자연스레 몰두하게 되고요. 그러면 성과를 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몰두하지 못한다면 사전에 그 사고의 깊이가 얕았다는 뜻입니다. 또는 무의식적으로 난 못해라며 자신을 믿지 못하며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다가 번뜩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면요, 몰두하고 실천으로 옮겨봐야 합니다. 몰두를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스로 정한 룰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취미나 연애뿐 아니라 사업도 스스로 계획을 짜서 자신의 방식대로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룰을 정하고 철저히 이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자신이 정한 룰에 따라 움직이면요, 사소한 고민도 즐겁게 다가오고요, 행동 뒤에 성취감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나 새로운 전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원대한 포부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즐거우니까 한다, 좋아하니까 한다, 스스로 정했으니까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몰두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일들이 자신을 더 높고 자극 넘치는 세계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사람은 앞뒤 재지 않는 몰두를 통해 성장합니다. 잘 노는 것이 역량이 되는 시대인데요. 대책 없이 무작정 놀기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놀이와 일을 잇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지적 도구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 놀이와 관련된 자료를 습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정보 샤워를 한 다음 놀이에 빠져야 합니다.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미쳐보는 것입니다. 돈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돈벌이 욕심이 앞서면요, 많은 일이 힘들게 다가옵니다. 또 어쩌다 운 좋게 돈을 벌면 그때는 흥미가 사라져 버리는데요.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일이라면 앞뒤 재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놀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흥분할 만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100으로 만드는 투자형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모으고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투자하여 새로운 성과를 낸다는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을 투자형 사고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돈을 굴리는 사업가나 투자자가 아니라 평범한 셀러리맨도 저축형 사고를 버리고 투자형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형 사고가 되면요, 수익성을 의식하게 되는데요. 시간 대비 효과, 비용 대비 효과가 좋지 않으면 투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투자형 사고를 하면 수익성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스스로 고민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도 기를 수 있는데요. 그저 모으고 지키려고만 하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투자형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1원을 어디에 쓰면 100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1원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돈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사고입니다. 투자형 사고는 현상 유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이익 창출을 위한 행동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리스크 분산입니다. 에이펙스 스피릿이라는 책입니다. 양은우지음 스몰빅 인사이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상위 1%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부의 비결을 모아서 담은 책입니다. 100억 이상의 부자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이 알려준 부의 교훈을요, 20가지로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부의 비결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스 스피릿이 무슨 뜻인가 싶으실 텐데요. 이 책에서 자수성가하여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을 에이펙스라 칭하고 그들이 가진 부의 정신을 에이펙스 스피릿이라 명명한 것입니다. 1. 돈을 인격체처럼 존중하고 사랑한다. 돈은 자신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돈에 마음이 있을 리가 없고 사람을 가릴 리 없지만요. 묘하게도 그 법칙은 딱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치고 돈을 존중하고 인격체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돈이 없고 돈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니까 돈을 지긋지긋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돈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돈이 붙지 않습니다. 에이펙스는요. 돈을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돈을 자식처럼 여기고 귀인처럼 존중하며 돈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다룹니다. 한 푼의 돈도 우습게 여기지 않고요. 의미 없이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곧 인격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인격도 갖출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에이펙스들은요, 돈이 없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벗어나 돈이 많은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삶과 돈이 있는 삶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이 많을수록 인생에서의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그 돈이 다른 돈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돈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돈이 주는 혜택, 돈이 주는 자유, 돈이 주는 긍정적 결과를 받아들이고 돈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야 하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돈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에이펙스는요, 돈이 없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특별해서요, 돈이 없을 때가 돈을 벌기 가장 좋을 때라고 여깁니다. 모 금융기관에서 강제로 명퇴직을 당한 후에 전통시장에서 외국인들에게 보내는 물건을 포장 배송하는 일로 100억대 이상의 자산을 일궈낸 한 분은요, 돈이 없어야 돈을 벌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돈이 있으면 쓸 일만 있지만요. 돈이 없으면 벌 일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늘 돈으로 사업하려 하지 말라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돈이 아닌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믿고 노력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돈이 없다고 지나치게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요, 인생이 실패했다고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없을 때가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때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겨우 마음가짐 하나 달라지는 것이라면요, 밝은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2.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춘다. 무엇을 보느냐가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활용하려고 하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들여다보면요, 자신이 가진 것은 보이지 않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없게 되고 늘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팔자를 탓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마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펙스가 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가진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용하여 부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가지지 못한 것을 탓하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 자괴감을 느꼈다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데 별로 도움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에이펙스는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보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압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살 것인지 부정적으로 살 것인지 성격마저 달라지게 만듭니다. 또한 에이펙스는요, 자신이 가진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잘 활용하면 부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연히 운명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더욱 큰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며 결국에는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게 활용하려는 마음이 부와 성공을 가져다 주고 긍정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3.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에 기회가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일수록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꺼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아이템일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몰리는 사업, 누구나 하고 싶은 사업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사업은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라고 딱 잘라서 에이펙스들은 말합니다. 또 에이펙스는요, 적은 돈도 소중하게 여기고 만족합니다. 10만 원은 그들에게 티도 안 날 정도로 적은 돈이지만요, 그들은 그 적은 돈을 푼돈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10만 원의 수익이 100번 모이면 1000만 원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소모적인 소비보다는요,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투자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요, 조금 더 빨리 에이펙스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4. 깊은 관찰을 통해 한 걸음 더 앞서간다. 사람을 보지 말고 기회를 봐야 합니다.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 안에서 숨겨진 사업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분야에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속에 섞이기보다는요,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에이펙스는요, 블루 오션을 찾아내거나 레드 오션에서 빈틈을 찾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관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만한 평범한 상황도 에이펙스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 안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회를 찾습니다. 관찰의 힘은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건,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 주변 풍경의 변화 등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잘 살펴보면요, 돈이 굴러다니는 모습을 저절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이펙스들은요,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을 보고 촉이 발달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촉보다는 관찰의 힘이 뛰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계획은 될수록 짧게, 실행은 될수록 신속하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인내력과 절박함은 필수입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요, 인내력은 절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마음가짐일 뿐, 마음만 먹는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 먹은 것을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실행력입니다. 아무리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아무리 절박한 심정을 가져도 실행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요,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미루지 않고 실행해 나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벌겠다는 계획부터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 계획까지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것을 미루지 말고 꾸준히 실행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중간에서 타협하고 물러서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사소한 것조차 무시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소한 것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뇌 안의 습관 회로가요,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6. 발상의 전환으로 난관을 돌파한다. 에이펙스들은요, 절박한 심정으로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이 가진 절박함은요, 궁의 경지를 벗어나기 위해 변화하려고 노력하게 하고, 그렇게 변화하다 보면요, 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림으로써 꽉 막힌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냅니다. 돈을 버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이펙스는요, 세 가지 말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길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는 떠오를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나 길이 없는 상황에서는 답답함을 느끼고요, 절망할 수 있지만요, 어쩌면 그건 사고의 틀을 깨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기보다는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습관이 쌓이다 보면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이 쌓이게 되고 그 역량이 임계점을 지나면요, 어느 순간 부자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7. 공짜만큼 비싼 건 없다는 것을 안다. 부자는 운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성공은 없습니다. 부의 피라미드는요, 거칠거칠한 표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유리 같은 미끄러운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사리 오를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미끄러운 피라미드를 기어 오르기 위해서는요, 에이펙스들은 눈물 나는 고생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도전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돼도 그것을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운으로 치부하고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펙스는 결코 운에 기대어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피눈물 나는 노력과 헌신, 자기 희생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운에 대해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요, 한편으로 보면 운이라는 것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운은 과정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한결같이 세상에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놀 것 다 놀고, 쓸 것 다 쓰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잘 것 다 자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했느냐며 반문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 쉽게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요, 고통스러운 과정도 즐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8. 테이커가 되기보다는 기버가 된다. 한 가지 의외인 사실은요, 부자가 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귀인이 애초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들이 도움을 준 내용도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거나 사업 아이템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흘려들을 만한 정보를 건네주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 롤 모델로 삼은 사람들일 뿐이지만요. 에이펙스는 그들로 인해 삶이 바뀌었다고 여기고 그들을 귀인으로 생각합니다. 에이펙스들은 대체로 인간관계에 대해 열려 있는 편이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나와 관심사가 다른 사람 등 여러 분야의 사람을 만나봐야 시야도 넓어지는 법입니다. 그들로부터 기대하지 못했던 도움을 얻을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만 보면요, 그들과의 친분은 깊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요, 부자가 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편견 없이 보다 많은 사람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 득실로만 따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 인간관계를 쫓기보다는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다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낯선 사람 효과가 나타나서 귀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 이미 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거나 그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행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인복을 쌓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9.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의사결정이 잦아질수록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서 뒤따라오는 의사결정 상황에 대한 판단력은 흐려지고 의사결정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자잘한 것이 많을수록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게 마련인데요. 삶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의사결정의 질은 높아질 수 있고요. 그 의사결정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주위에서 사소한 신경거리들을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삶에서의 기준, 의사결정의 원칙을 정해두고 단호하게 지키려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10. OODA가 짧을수록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이 OODA는요, 관찰, 지향, 결정, 실행을 뜻합니다. 에이펙스들은요, 의사결정의 스피드가 빠르기도 하지만요, 의사결정의 템포도 빠릅니다. 무언가를 바꾸어야 할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주저하기보다는요, 빠르게 실행하고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고 다시 실행하는 과정이 누구보다 빠릅니다. 의사결정이 느리면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빠르게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면 시장을 장악하고 선두주자가 될 수 있지만요. 실행이 늦으면 보이지 않는 경쟁자에게 기회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보면요, 모든 답은 자명해집니다. 될 수 있다와 될 수 없다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이펙스는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결심하고 빠르게 의사결정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사소한 것을 붙잡고 씨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소한 일들은요, 충분히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하게 고민하는 대신에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는 습관을 들인다면요, 에이펙스의 길에 더욱 빨리 들어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비밀 노트라는 책입니다. 강은규 지음 서사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주기 위해서 또 좀 더 안락한 집에 살기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은퇴한 후에는요, 남에게 손 벌리며 살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성실히 돈을 법니다. 누가 이런 이유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탐욕스럽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정도를 문제없이 해결해 나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절대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이 책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귀뜸해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목표를 세우는데요. 먼저 실패하지 않기 위한 성공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요, 성취해야 할 결과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요, 그 구체적인 결과를 이미 이룬 것처럼 적어보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와이로 휴가를 다녀왔다. 올해 고객당 평균 판매액이 50만 원으로 올랐다. 60세에 은퇴를 해서 매달 5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인데요. 본인이 그 결과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동기부여를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2단계는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될 수밖에 없거나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상은 대부분 본인의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에 대한 믿음은요, 목표 설정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요. 충분히 합리적인 목표라면 믿음을 갖고 일단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는 동기부여인데요. 그 목표를 이뤄야만 하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는 진짜 이유를 알면요, 그 결과에 다가가는 것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4단계는 헌신인데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전념하는 것, 이것을 보통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요, 당연히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원하는 것이 간절하고 또 얻기 힘든 것이라면 그 노력의 정도는요, 훨씬 강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헌신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 자신의 일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5단계는 전략 수립인데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6단계는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요. 실제로 직접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뭘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일이 시작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하다면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바로 직전 단계였던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이 너무 거창하거나 너무 추상적이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표 그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7단계는 분석과 평가인데요. 뭔가를 실행하면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본인들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얼마를 벌든지 자신의 몫부터 챙겨야 합니다. 만약 열심히 저축했는데 후에 그 쓸 일이 없어져 버리면요.
그 돈은 여윳돈이 될 것입니다. 얼마를 어디에 쓰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쓰는 씀씀이를 보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이나 저축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은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다른 데 돈을 쓰느라고 내 미래를 위해 쓸 돈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가장 먼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의 나도 중요하고 미래의 나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요, 매달 월급날 다른 그 누가 내 돈을 가져가기 전에 미래의 내가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월급의 10%를 매년 저축해 나간다면요, 10년 후에는 정확히 1년치 월급이 모일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30년을 꾸준히 모으면요, 3년치 월급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 지출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요. 돈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돈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가 되었든 쓰던 것을 안 쓰거나 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딘가는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꼭 돈을 아껴 써야 할 상황이 생기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여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데에는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돈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써야 할 곳과 쓰지 않아도 당장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곳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를 만드는 빚이 있고요, 가난을 만드는 빚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버는데 빚을 이용하고 보통 사람들은요, 돈을 쓰는데 빚을 이용합니다. 부자들의 경우처럼 돈을 버는데 이용되는 빚을 투자성 빚, 돈을 쓰는데 이용되는 빚을 소비성 빚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한 기념으로 한 턱 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의 나를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달에 내야 할 다른 비용들도 예정대로 은행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돈을 쓰는 데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쓰면서 평생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입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나니 이제 숨도 쉬기 힘들 만큼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너무도 향긋한 커피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이럴 때는 언제나 머리보다 손이 빠릅니다. 어느새 지갑을 꺼내들고 있는데요. 현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정상적이라면요, 돈이 없으니까 커피는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옛날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요. 신용카드로 커피값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빚이 늘어났지만요, 빚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내 돈을 가장 먼저 가져가는 자들 중에는 신용카드 회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투자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우선 내가 이 투자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것, 즉, 이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희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어떤 형태로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각오가 서 있더라도 실제로 위험이 닥쳐왔을 때는요, 어느 정도의 희생까지 본인이 감당해낼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위험들을 극복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데요. 부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런 상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지를요. 관심이 많은 분야는 현재 직업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알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해야만 하는 것, 피하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등등 사람마다 지금 관심이 있거나 그동안 관심을 가져온 것,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고 싶은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심사 중에는요,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나 지금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훌륭한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다른 일에 도전하는 것보다는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쉬울 것입니다. 자신이 잘 아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요. 어떤 직업이나 어떤 관심 분야이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함은 긍정의 힘보다 더 강력합니다. 감사함은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좋게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감사함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순간부터 무수히 많은 것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감사함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요,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이 안정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요, 감사함으로 인해 우리는 그 풍요로움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시간이 만드는 기적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도전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매번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불리한 환경과 조건의 한계들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결과를 확신할 수 있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그 신념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과가 생각보다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과 조건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는 이미 너무도 바쁩니다. 시간이 없다는 뜻인데요.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령 애써서 시간을 쪼개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 보려고 해도 우리 앞에 놓인 급한 문제들로 인해 계속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역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시간은 다른 조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하루 한 시간은요, 마음먹은 일을 시작하고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만들어 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1억을 모았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월재현 슈퍼루키 10인지음 진서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재테크 카페 월재현 슈퍼루키 10은의 돈 모으기 비법을 담은 책입니다. 월재현 슈퍼루키 10인은요, 처음부터 재테크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연봉이 높아서 금방 1억 원을 모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옆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연봉 2천만 원이 안 되는 무일푼 사회 초년생, 또 지출을 몇만 원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가계부와 씨름하는 싱글 남녀들,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앱테크도 하고 짠테크도 하는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열심히 생활하는 이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도 이들처럼 1억 달성 가능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요, 슈퍼루키 10인도 재테크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절약도 하고 저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식 또 부동산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가계부 작성법, 또 출산이나 육아 비용 절약법, 보험 다이어트, 부수입 늘리기, 학자금 대출 상환 노하우, 펀드, 공모주 청약, 미국 배당주 투자법, 내 집 마련 실천법까지 이들이 1억을 모으기까지 시도했던 여러 가지 실전 노하우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10명의 이야기 중에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사례를 찾아서 따라하다 보면요, 우리도 쉽게 재테크 스타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0분들의 사례를 차례대로 읽어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가계부도 쓰게 되고요, 불합리한 소비를 줄여서 절약도 하고 저축도 하게 될 것입니다. 월급 외에 부수입을 늘리기 위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초저금리 극복을 위해서 또 주식 투자도 관심을 갖게 되고, 펀드나 부동산 투자 등 이런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노하우를 배우고 실천하다 보면요, 좀 더 쉽게 1억 원 모으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몸값 올리는데 집중하셨던 샤샤24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권태기를 극복하고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종잣돈을 모은 원동력은요, 바로 자기 개발이었는데요. 소비로 인한 만족감보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이 더 짜릿하다고 느끼는 분입니다. 재테크가 취미이자 생활이 된 결혼 2년 차 직장인인데요. 재테크 권태기를 극복하고 1억 원을 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바로 자기 개발이었습니다. 자산을 쌓아가며 배우고 도전할 것들이 많은 것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권하고 있습니다. 은잔디라는 분은요, 28살에 1억 모으기에 성공했고요, 가족과 함께 워킹맘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자 DNA를 물려주고 싶은 평범한 월급쟁이 30대 워킹맘인데요, 예금, 적금, 채권은 물론이고 주식, 부동산, 쉐어하우스 등 꾸준한 노력으로 여유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양한 부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세주맘은요, 결혼 5년 차로 2억 모으기에 달성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요, 푼돈, 목돈, 부업 마스터로 종잣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공부하는 인문계열 박사과정 육아맘이기도 합니다. 종잣돈이 가족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지출은 최소로 줄이고 수입은 최대한 늘리면서 절약 생활과 부수입 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에 성공했고요. 다음 목표는 수입의 90%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은요, 짠테크의 달인인 까조녀인데요. 아이 둘 흙수저 맞벌이 부부입니다. 빌라 전세에서 신축 아파트로 환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신혼생활 없이 이른 결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자라고 부부가 똘똘 뭉쳤습니다. 짠내 나는 절약과 투자로 돈을 모았는데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처럼 열심히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등바등 치열하게 사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잡담 마녀인데요. 흥청망청 과소비 신혼부부였는데요. 절약과 부업, 주식 투자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흥청망청 소비하던 습관을 단번에 버렸습니다. 신혼부부여서 모을 수 있는 목돈을 빠르게 모았습니다. 절약과 동시에 부수입 창출이라는 파이프를 만들어서 지출 방어 및 목돈 마련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식으로 자산을 불리고 있는데요.
주저하지 말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꼭 도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헬로 마녀로 강의하는 주부 투자자입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재테크에 입문했는데요. 4인 가족 신축 아파트에 살면서 월세 받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일푼으로 일찍 결혼해서 가난에 허덕였지만요. 선택과 집중, 적당한 절제가 있다면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생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식 투자가요. 종잣돈을 무섭게 불려주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부의 추월 차산에 올라탄 지 4년째인데요. 이제는 월 3천만 원 수입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돈사mom님은요, 적금으로 시작해서 펀드와 주식까지 열등감을 극복하고 금융 문맹에 탈출했습니다. 주식은 패가 망신의 길이고 펀드 권유자는 사기꾼이며 오직 예금, 적금만이 안전하다고 믿던 분이었습니다. 뭐 하나 투자하려면요, 손실 두려움 때문에 백날 고민만 하던 프로 고민러였습니다. 실행력도 제로였고 새가슴이었는데요. 이제는 금융 문맹을 탈출하고 눈덩이를 굴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1억에서 2억, 2억이 4억, 4억이 8억, 8억이 16억이 될 수 있도록 대굴대굴 굴려서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이구미 1님은요, 연봉 3천 미혼 여성의 1억 돌파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모범생의 투자법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제야 연봉 3천이 된 6년차 직장인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라고 합니다. 월급과 근로소득의 불안함을 느끼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서 지출 통제, 지출 방어, 저축, 투자로 이어지는 재테크의 정석을 밟아 첫 월급 120만 원에서 순자산 1억 원을 만들어낸 재테크 모범생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 500%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그날까지 아자아자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젊은 자유님은요, 무일푼 20대도 가능하다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22살에 내 집 마련에 대성공했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에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15평의 투룸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분은요, 이제 4채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요, 간절함을 기반으로 한 열망과 노력이었습니다. 꿈꾸는 만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호치 S님은요, 1년 만에 5주택을 마련했는데요. 불인이 부부의 부동산 투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급등 기회를 붙잡고 순자산 3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부부였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주택을 늘리면서 1년 만에 순자산이 3배나 늘어났습니다. 임장이 취미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부동산 공부와 투자는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샤샤24님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건 22살 때였는데요. 작은 수첩에 수입과 지출을 수기로 적고 매주 정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자유적금을 넣어서 500만 원의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본격적인 돈 모으기는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28살에 취업을 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1차 목표는 3천만 원으로 정하고 무조건 절약을 했습니다. 3천만 원을 모으고 나서는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2차 목표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은요, 투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종잣돈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도 더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가계부를 쓰면서 절약과 저축을 이미 생활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비를 더 줄여서 종잣돈을 불리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부업이었던 주말 아르바이트와 본업을 병행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재테크를 2순위로 밀어놓고 직장에서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0살에 처음 영어 학원을 다니며 토익 시험을 보았고요. 영어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털 사이트에서 원격 대학, 즉 사이버 대학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 학원이 월 25만 원 정도라면요. 원격 대학 1학기 등록금은요.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 다른 일은 제쳐두고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원하던 해외 파트로 연봉을 올려 이직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그동안에도 절약과 저축을 지속해서 5천만 원의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연봉이 올라가니까 전보다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고 따로 아르바이트나 여타 돈벌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습니다. 투자 관련 강의를 듣고 책을 보면서 공부할 시간을 덤으로 확보했습니다. 투자에 있어 종잣돈만큼 중요한 것이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연봉을 높이는 것은 종잣돈과 시간,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결혼 후에 1년 만에 1억 4천 모으기에 성공했습니다. 투자 그릇을 만들어준 것은 결국 자기 개발이었는데요. 그 후 4억을 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자기 개발이었습니다. 자기 개발은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었는데요. 매주 주말 도서관에 방문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것이 취미 생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재테크 투자나 영어, 업무 등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지식을 쌓아가는 동시에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 개발을 하는 중에도 절약과 재테크의 끈을 놓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풍요로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책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